이러면 빨리 병원 가셔서 검사를 해보시고요. 안녕하세요. 저는 2019년 11월에 난소암 3기 판정을 받았고요. 오늘은 제가 직접 겪었던 난소암 전조 증상에 대해서 얘기해 볼게요. 일단 제 평소 건강 상태에 대해서 얘기하자면 겉으로 보기에는 튼튼하고 건강해 보였습니다. 그리고 헬스장도 열심히 다니고 영양제도 잘 챙겨 먹고 크게 아픈 적도 없었기 때문에 제가 암에 걸렸을 때 저희 아버지가 깜짝 놀랐던 게 아프면 저희 언니가 아플 줄 알았지 제가 이렇게 크게 아플 줄은 몰랐다는 거예요. 저희 친언니가 조금 많이 아파 보입니다. 네, 어렸을 때 병원 입원도 잔병 때문에 병원 입원도 했고 평소에도 되게 비실비실해 보이고 많이 아파 보이시거든요. 그래서 언니가 아플 줄 알았지 제가 이렇게 큰 병에 걸려서 깜짝 놀랐다고 하시네요. 예, 그래서 저는 평소 건강 상태는 튼튼해 보이고 건강해 보였습니다. 제가 좀 이상한 예감을 느끼긴 했습니다. 근데 제가 안전 불안증이 있어요. 안전 불감증의 반대죠. 평소에 좀 많이 불안해하거든요. 뭔가 제가 크게 아플 것 같다는 그런 불안감이 있었어요. 호흡곤란 증상이 조금 있었거든요. 그래서 심장이나 폐 쪽으로 크게 아플 걸 예상했지 그래도 암에 걸릴 거라고는 예상은 못했습니다. 제가 건강에 대해서 좀 불안한 것도 있었고 2018년도에 사주를 봤는데 그때도 제가 건강에 대해서 물어봤어요. 제가 언제 한번 크게 아프지 않을까요? 내년까지 아주 건강하대요. 그리고 2019년 1월쯤에 제가 점집을 갔거든요. 제가 이때는 기독교가 아니고 불교와 무교 사이였거든요. 그때 이것저것 물어보다가 마지막에 제가 어디 크게 아프지 않을까요? 왜 그렇게 생각하냐요? 그냥 가만히 있는데도 숨이 차다고 운동을 하라고. 운동하는데 근데 요즘 좀 열심히 안 했지 이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2019년 11월에 난소암 판정을 받았죠. 근데 정말 제가 이게 불안증이 있어서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언제 한번 진짜 죽을 것 같다는 그런 예감을 한 적이 있어요. 2019년 5월 일본 여행 가기 전에 바깥 풍경을 보는데 이 평화로운 풍경을 볼 날이 얼마 안 남았구나 이 생각이 갑자기 들면서 뭐지? 나 혹시 비행기 사고 나나? 불안증이 원래 있어서 그런 생각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근데 무사히 일본 여행을 다녀오고 그 해 정말 죽다 살아나긴 했죠. 예, 어쨌든 서론이 너무 길었네요. 그리고 자궁이나 난소에 문제가 있으면 이런 증상들이 있을 것 같잖아요. 의외로 없던 증상이 있습니다. 생리불순과 생리통인데요. 저는 생리를 규칙적으로 잘 했고 생리통도 그렇게 심하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특히나 이쪽으로 문제가 있을 거라고는 또 예상을 못했죠. 전조 증상. 저는 이거를 만성과 급성 두 가지로 나눠서 설명드릴게요. 만성은 1년 이상 지속됐고 암 치료 전후로 완화되거나 사라진 증상들입니다. 이제 급성은 암 진단 받기 3개월 전부터 생겼고 제가 검사를 받게 된 지적적인 원인입니다. 일단 만성부터 증상들을 먼저 말씀드리자면 만성 피로, 잦은 체증과 두통, 그리고 화장실 문제, 복부 비만, 복부 팽만, 손발 저림, 골반 통증, 호흡곤란 이렇게 있었습니다. 1번부터 4번까지는 고등학교에 올라가고 얼마 뒤에 생긴 증상들이고 손발 저림은 20살, 골반 통증과 호흡곤란은 20대 중반부터 생겼습니다. 자, 하나하나 자세히 설명하자면 만성피로. 다들 아시다시피 만성피로 하면은 몸이 무겁고 집중이 잘 안 되고 졸리고 그런 증상들인데 생각을 해보면 정말 너무 피곤했어요. 근데 이게 만성피로라는 게 그때 처음 생겼고 고등학교에 올라오니 야자를 저녁 10시까지 하고 잠도 하루에 6시간씩 밖에 못 자니까 이게 학업 스트레스랑 수면 부족으로 이런가 보다 했지 어디가 아플 거라고는 알지 못했죠.
고등학교 졸업하고 나서도 만성 피로가 안 없어지는 거예요. 또 그때는 이게 만성으로 굳어서 안 났나 보다 이랬지만 근데 잠을 많이 자도 뭐 계속 피로하고 사람들 대화하는 것도 집중이 잘 안 되고 뭐 에너지가 너무 없어가지고 힘들었거든요. 에휴, 정말 정신도 맹하고 몸은 너무 무겁고 힘은 없고 사는 게 정말 힘들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정신이 정말 맑아요. 이렇게 몸이 가벼운 건가? 이럴 정도로 피로가 없어졌습니다. 삶이 정말 쾌적해졌어요. 여러분, 내가 너무 피로하다 생각하시면 어디가 아픈 건 아닐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 제가 자주 체했었는데 얼마나 자주 체했었냐면은 한 2, 3일에 한 번씩은 체했습니다. 또 한 번 체하면 두통이 같이 오고 하루 종일 아프잖아요. 그래 이것도 되게 힘들었어요. 2, 3일에 한 번씩 아프고 만성 피로 있고 그때는 제가 또 내가 위가 약한가 보구나. 내가 과식을 해가지고 자주 체하나 보다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이것도 지금 없어졌습니다. 지금은 뭐 한 달에 한두 번 체할까? 이 정도이고요. 많이 긴장했을 때, 지금도 과식을 좀 했을 때, 그때나 체하지 체증도 많이 좋아졌습니다. 화장실 문제. 부끄럽지만 제가 화장실을 잘 못 참았습니다. 이거는 아마도 종양이 장이랑 방광을 눌러가지고 화장실 참기가 힘들지 않았나 생각을 해봅니다. 복부 비만과 복부 팽만. 제가 고등학교 때까지는 162cm에 52kg이었는데 그냥 보통 체형에 뱃살이 좀 나왔나 보다. 다들 있는 뱃살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말았는데 20살이 됐을 때 45kg로 빠졌거든요. 이것도 다이어트를 해서 빠진 건 아니고 밤새 밥도 안 먹고 게임하다가 살이 빠졌습니다. 어쨌든 45kg이 됐는데 뱃살만 있는 거예요. 몸이 정말 마르거나 날씬한데 배만 이렇게 나오면 얼마나 징그럽고 보기 흉한지 아시나요? 저주받은 몸매다. 나는 진짜 타고나지가 않은 몸매인가 보다 이렇게 슬픈 생각을 했지 이게 또 병일 거라는 생각을 했겠습니까? 그냥 뱃살인 줄 알았지. 근데 말랐는데도 배만 나왔다. 이것도 의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종양이 커지면 당연히 배가 나올 거고요. 난소암은 복수를 차게 만들거든요. 그 복수가 차면은 당연히 또 배가 나오겠죠. 자, 이제 20살이 되고 새로운 증상이 추가됩니다. 손보다는 발이 좀 더 많이 저렸는데 매일 주물러줬어요. 집에 오면은 침대에 누워서 벽에다가 발을 대고 발을 거꾸로 이렇게 올리고 있었거든요. 물론 이것도 지금 사라졌고요. 골반 통증. 20대 초중반을 넘어가면서 골반 통증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조금 신경 쓰이는 정도였는데 지나갈수록 통증이 참을 수 없을 정도로 아픈 거예요. 이 골반 통증은 종양이 한쪽에만 커지면은 균형이 안 맞아가지고 골반이 돌아가면서 골반 통증이 생긴 게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이거는 사실 아직도 조금 통증이 있어요. 아무래도 골반은 한번 돌아가면 교정을 해줘야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아직도 조금 아픈 것 같아요. 자, 호흡곤란. 제가 어느 날 설거지를 하는데 갑자기 숨이 차는 거예요. 뭐지? 근데 설거지하는 게 그렇게 힘든 게 아니잖아요. 그래가지고 바로 앉아가지고 몇 분 쉬다가 다시 일어나서 일하다가 이 호흡곤란은 왜 왔는지 모르겠지만 치료가 끝나고 컨디션이 좋아진 지금은 없어졌습니다. 자, 이렇게 만성 증상들이 있었는데 여러분 혹시 이런 증상이 있다고 나 난소암 아니야? 너무 성급하게 생각하진 말아주세요. 만성 피로가 수면이 부족해서 생길 수도 있고 골반 통증도 자세가 안 좋아서 그냥 돌아간 걸 수도 있고 복부 비만도 그냥 뱃살일 수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증상들은 참고만 해주시길 바랍니다. 자, 이제 급성 증상입니다. 그건 바로 낫지 않는 장염이었습니다. 제가 이 장염이 생기고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게 되는 이 과정도 꽤나 긴 이야기거든요. 자세한 이야기는 다음에 다뤄보도록 하고 일단 장염이 한 달 동안 낫지 않아가지고 검사를 받게 되고
초음파 검사에서 이 종양을 발견하게 되었거든요. 의사 선생님 말씀으로는 이 종양이 장을 누르면서 예민해져가지고 조금만 자극을 받아도 장염이 걸리고 문제가 생기고 했다고 합니다. 장염이 보통 한 일주일, 2주일이면 낫잖아요. 근데 한 달 동안 약을 먹어도 낫지 않는다. 그러시다면 바로 병원에 가서 검사를 꼭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 오늘은 전조 증상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는데 만성 증상은 정말 참고만 해주시고 장염이 정말 안 낫는다 이러면 빨리 병원 가셔서 검사를 해보시고요. 그리고 대부분의 암의 경우에는 내가 어딘가 아파서 검사를 받게 되면 진행이 좀 많이 된 상태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건강검진은 아프기 전에 받으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모두들 건강하시고 다음에 또 봐요. 안녕.